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문세인이 김정숙이랑 양산 하북면에 있는 영축산, 저도 상북면에 살아봐서 알아요. 영축산에 통도사가 있는 데거든요. 멋있는 산입니다. 여기를 꽃놀이를 하고 트레킹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아름다운 이 목련 이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환하게 피어 장엄하게 지는 봄의 목련. 문제는 항상 의미를 둬요. 일본인 특히 교토식 화법을 구사하는 걸 제가 잘 알죠. 문재인 화법 통역 전문가가 저란 거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일본 본토에서 본토 교토 사람, 일본 사람의 MMO 화법, 세기 만지기 화법, 돌려까기 화법 요거 전문가거든요. 문재인은 좀 해석을 해야 돼요.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환하게 피어 장엄하게 지는 봄의 목련. 왜 이런 문장을 날렸을까? 이건 분명히 메시지 전달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목련은 장엄하게 지지 않아요. 목련은 지저분하게 집니다. 목련 떨어진 거 보신 분들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지저분해요. 더럽고. 뭘 장엄하게 질까 이게. 한동훈의 머리털이 가발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나?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싫기도 힘들어요. 문재인처럼 싫어지는 사람도 찾기 힘듭니다. 진짜 최고 등급의 악마예요 얘가. 이 목련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나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나오죠. 정치를 관심 있게 매일 지켜보신 분들은 몇 달 전에 한동훈이 언급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회의할 때 뒤에 배경 그림을 한동훈이 직접 목련을 골랐어요. 한동훈이 이 작품을 직접 골랐다고 합니다.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납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입니다. 목련을 수차례 언급을 했었다고요. 한동훈이 2월 달에 봄이 오면 국내 삶이 피어납니다. 목련꽃. 목련 피는 봄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입니다. 이 목련이라는 것은 한동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목련이 한동훈을 의미하는데 왜 장엄하게 진다고 할까? 목련은 더럽게 지는 꽃인데 이게 한동훈 그만 내려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제 과거 영상들 애청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문재인은 항상 돌려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2022년 10월 19일 날 민주당 당사가 호유의 사상 최초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민주 당사가 이재명 관련해서. 근데 그날 저녁에 문재인은 달 항아리를 보면서 불멍하는 SNS에 올렸어요. 지켜보겠다, 꿀잼각이다, 팝콘각이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영장 받은 다음날 감자를 심는 시즌도 아닌데 감자를 심겠다고 하면서 팻말에 감자라고 써서 박아 넣어요. 땅을 파서. 감옥 가자라는 의미도 있고 이재명 땅에 묻어라, 감빵 보내라 이런 의미라고 또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최고위원들하고 새해 인사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감옥에 가니 안 가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거든요. 이재명이. 그런데 옥바라지 음식인 평양 온반을 굳이 그때 대접을 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예요. 뒤로 깜빵 가라고. 아니 평양 온반이라는 음식은 제가 이 사태 때 처음 들어본 음식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요리의 수가 수백 수천 개입니다. 굳이 새해에 인사하러 온 민주당 대표에게 들어보지도 못한 음식을 대접을 하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저지 시위한다고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시민들과 함께 그 여름에 길바닥에서 투쟁했는데 조국을 불러가지고 낮부터 독주를 마시면서, 독주라는 거는 도원결의 이러듯이 양산결의를 하면서 넌 이제 나랑 한패가 되는 거야 같은 한패 되는 선언을 하고 여기에 회를 또 시켜서, 양산이 회로 유명한 지역도 아닌데 내륙인데 굳이 회를 시켜 먹어요.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저지 시위하는 이재명 연맥이는 퍼포먼스를 한 거라고요. 일부러. 문제는 이런 더러운 짓을 해요. 왜냐면 책임을 안 지는 게 자기 인생의 평생 모토였거든요. 밀정을 젊어서부터 했기 때문에 불악치, 책임 안 지기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까는 거예요. 일본산 멍게가 수입을 몇천 톤씩 하는데 일본으로부터 멍게가 유명한 산지가 후쿠시마 쪽 동북지방 쪽이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핵폐수 방류 저지 시위를 조롱하는 퍼포먼스였다고요. 그래서 또 조국이랑 한패가 되겠다. 작년 6월 달에. 그리고 조국이 왔다 간 다음날 조그만 병아리를 자기 손안에 넣고 되게 기뻐하는 이런 메시지를 또 SNS에 남겼어요. 조국은 이제 자기 손안에 있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이낙연이 미국에서 1년 만에 와서 박정희 막걸리로 알려진 금정산성 막걸리를 5병을 마시면서 이낙연이 박정희 친박 세력들과 함께 창당을 한다는 메시지로 저는 그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친박 세력을 결집하는 건 실패했고 지금 새로운 미래는 괴멸 직전 상황이 됐어요. 성공적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친박 세력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봤어요. 왜냐면 금정산성 막걸리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통주로, 1호 전통주로 박정희가 지정을 해준 막걸리입니다. 박정희가 즐겨 마셨던 막걸리고, 그걸 굳이 부산까지 가서 막걸리를 공수해 온 문재인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짓을 즐겨 하더니 목련꽃 환하게 피어 장엄하게 지는 봄의 목련. 그러면 한동훈은 이제 비대위원장에서 내려온다, 퇴임 지시가 내려왔다고 저는 이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저의 영상을 전에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얘는 진짜 음모설 소설 잘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메시지 하나만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내홍이 엄청나요. 국민의힘의 호남 비례 후보들이 집단 반발하고 비례 공천에 실망,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원 사퇴할 것을 고려 중이다. 전북 쪽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의원 후보들이 10명이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민심이 악화일로고 한동훈은 많이 기용했는데요? 왜 그래요? 이러지만 지금 불만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과 이철규가 지금 계속 대립각을 보이고 있어요. 아니 이거 비례는 4천 프레임 아니에요? 왜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럽니까? 이철규 내가 하수인이냐? 내가 네 꼬봉이냐? 이런 거예요. 이철규 씨 나이도 많고, 이철규 씨가 원래 경찰 출신이에요. 오랫동안 경찰을 했었는데 불만이 있어요. 한동훈과 윤석열한테. 그래서 이철규가 또 비례대표 공천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한동훈 니대로 했다고, 사천을 했다고 계속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철규 잘하네요. 아우 좋아. 이철규 좋아. 이철규 씨가 한동훈하고 대립각을 보이는데, 이철규 씨는 원래 경찰 출신인데 한국방송통신대를 나와서 경찰 사관 후보생인가 간부 후보생인가 그걸로 경찰이 돼서 그냥 뚜벅뚜벅 경찰대 출신도 아닌데 고위직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경기경찰청장까지 올라갔었는데 진짜 입지전적인 거죠. 경찰대 출신도 아닌데 방송통신대 출신으로 경기경찰청장이면 진짜 높은 등급의 경찰관 아닙니까? 네, 저축은행 비리 의혹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로부터 편하게 털린 적이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은 아니고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건으로 자기가 한 1년 6개월인가 대기발령까지 받고 계속 검찰한테 털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검사들한테. 그리고 저축은행 수사 왜 안 하나. 그래서 문재인을 계속 물어뜯었던 게 이철규였어요. 이철규 씨는 경기지방경찰청장 할 때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서 2차례 구속 기소까지 됐었습니다. 근데 결백함을 증명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1년 9개월 동안 수사랑 재판 받느라고 억울하게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명예퇴직하게 돼요. 진짜 경찰청장까지 노리던 야망 있던 경찰관이었는데 검찰의 털림으로 인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자기 경찰복을 벗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한테 좀 안 좋은 앙금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뇌피셜입니다만. 그래서 진짜 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이나 받아 처먹은 문재인을 계속 비판했던 게 이철규였어요.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주범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작년 9월에도 그랬어요. 근데 윤석열, 한동훈이 문제는 안 건드린 겁니다. 수사를 안 해요. 왜 그렇지? 왜 그럴까? 뭔가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계속 한동훈하고 대립각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는 저축은행 뇌물을 받았다는 건 때문에 검찰로부터 탈탈 털리고 개고생하고 어찌됐건 무죄를 받았지만 경찰복을 벗게 되었는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왜 문재인은 안 터냐 이거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받은 정황이 빼박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동훈 원래 좀 가짜는데 정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설치고 패션쇼 하고 다니고 이래서 가짜는데 공천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대립각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도 비례 명단 놓고 충돌을 하고 한동훈과 이철규가 탈당 언급까지 나왔어요. 이거 TV조선 기사입니다. 당직자들을 당선권 명단에 넣어야 한다. 비례 순번 고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 자기가 탈당도 하겠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동훈도 끝까지 버티면서 내가 관두겠다. 사퇴의 가능성도 언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재인이 너 이제 그만 내려와라. 동훈아, 국민의힘 네가 총선 못 이끌 것 같아. 다른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러고 장엄하게 지는 봄의 목련이라고. 목련 타령 수차례 했었잖아요. 한동훈이. 그래서 한동훈을 사퇴 지령을 내린 거라고 저는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한동훈 제가 오래 못 갈 거라고 예측을 몇 달 전부터 했는데 몇 달은 버텼는데 그대로 총선 가면 좋죠. 한동훈 체제로. 근데 진짜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래 버티긴 했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보수 유튜브 채널들도 한동훈 까고 난리가 났고 젊은 청년들도 한동훈 저주하고 원래 국립에 있던들도 윤핵관들도 한동훈 재수없다 그러고 한동훈도 지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버텨야 되는데 윤석열 등에 칼침 넣고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는데 자기 오야붕 윤석열이 쿠데타 일으킨 것처럼 지도 한번 쿠데타 일으켜야 되는데 한동훈이 이런 언급도 했어요. 혼자서는 버겁다고. 그렇겠죠. 지금 막 태어난 척 되게 자신 있는 척 쇼를 하고 다니지만 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억지로 쇼를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게 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실 윤석열도 야당 정쟁 인식하고 한동훈 왜 안 싸우냐. 너는 무슨 이재명만 까고 있어. 말장난만 하고 있고 공천도 못하고 윤석열 김건희가 이뻐하는 예찬이도 공천 취소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이종석 국방부 장관 왜 귀국하라 그래. 그리고 황상문가 사심이 발언 그걸로 그만두게 만들고 진짜 눈밖에 난 것 같긴 해요. 한동훈이. 이게 약속 대련일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그것보다는 진짜로 눈밖에 난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형국입니다. 지금 판은. 내가 보수도 한동훈 안 좋아해요. TV조선 기사인데요. 진짜 지난주만 해도 국민의힘이 잘하면 한 130석 이상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한동훈 체제로 그대로 가면 100석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고 국민의힘 내부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서야 똥줄이 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리고 이런 찌라시도 있었는데요. 국내의힘 수도권 후보들이 윤석열 출당 요구를 검토 중이래요. 최근 용산발 대형 악재로 인해서 서울은 8석 이하, 경기도는 6석도 어렵다는 내부 판세가 나오자 국내의힘 내부에서 비토감이 쏟아지는 중 한동훈과 용산의 갈등 또한 극으로 달리면서 비대위원장을 총선 전에 사퇴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알려져. 이런 찌라시도 도니까 제가 문재인의 목련 발언 SNS가 한동훈을 퇴진시키라는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머지않아 빠르면 내일이라도 한동훈은 사퇴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콕 집어서 내일 일정을 비우라고 요구를 했었대요. 근데 한동훈은 일단 기존 일정대로 유세를 돈다는 입장이었고 일부 비대위원 및 일부 후보자 내일 사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돌고 있어요. 또 제가 그냥 느낌이가 이상해 신기가 와서 문재인의 목련 메시지를 한동훈의 사퇴 지시라고 신기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서 그러면 한동훈이겠네. 목련이란 의미는 목련이 장엄하게 진다고 그러잖아요. 목련은 더럽게 지는 꽃인데.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한동훈에게 사퇴를 지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런 찌라시가 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 지금 스탠스를 유지할 때는 용산에서는 핵심 지역구 중심으로 일부 공천자들 자진 사퇴 지시도 불사할 생각이다. 진짜 총선 직전에 개 막장 파티로 갈 것 같아요. 이제 후보자 정식 등록이 시작되죠. 그러면은 한동훈이 사퇴 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은 자리 없고 미국으로 가겠죠?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또 경로했다. 장해찬 공천 취소에 분노한 윤석열이 장해찬 참 이뻐했거든요. 김건희랑 윤석열이. 근데 얘를 공천 취소를 때려버리고 또 비례대표 순번으로도 윤석열의 뜻을 거역하니까 친윤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철규도 친윤이에요. 검찰한테 당한 기억이 있지만 어찌됐건 국내힘에서 자리 잡으려면 윤석열한테 줄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국내힘 내부에서는 또 지난 사건처럼 총선 전에 사단이 날까봐 지금 참 고심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국내힘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붙으면은 이재명의 민주당 압승할 수밖에 없죠. 그거 외에도 2년 동안 윤석열이 쌓아놓은 똥이 너무 기똥차서 민심이 이미 돌아섰어요. 경제가 지금 파탄 상황이니까. 이준석도 이런 SNS를 날렸어요. 이런 찌라시를 봤나 봅니다. 국내힘에서 서울 지역 일부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최근에 대통령 탓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통령의 탈당 요구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그가 점찍은 후계자를 간판으로 내세운 이상 하각도치를 활짝 펼쳐 정권 심판론을 최대 강도로 맞을 것을 애초에 감수한 것 아닙니까? 강서 보궐선거를 보고도 변화를 거부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이념을 민생 대신 앞세울 때 침묵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연판장으로 다른 사람을 린치하던 그 손으로 지금 와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달면 삼키고 수면 뱉는 행동일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네요. 하여튼 한동훈은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진짜 자신 능력의 한계를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온갖 언론들이 한동훈을 떠먹여줬지만 전방위 차원에서 도와줬는데도 그렇게 밀어줘도 못 받아먹어요. 능력치의 한계가 너무나 확연히 드러납니다. 인터뷰 기자회견 할 때 정신병자처럼 말도 되게 똑똑하게 잘하는 척 쇼를 하지만 알고 보면 별 알맹이 없는 하찮은 얘기들을 똑똑한 척 나불나불 거리는데 국내힘 지지자들도 한동훈이 재수없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무런 전략이 없어요. 이런 정치 초짜가 무슨 이재명하고 대결을 해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정치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평생 검사만 하던 시야도 좁고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고 민생을 챙기려는 마음도 없고 지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민생이에요. 누가 이제 이 망해가는 경제를 일으킬 것인가. 그런데 얘는 포인트를 이재명만 까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2024년 AI 시대에 자꾸 이념 타령, 종북 타령이나 하고 있어요. 이재명 까기 아니면 종북 타령이에요. 그러니 국내힘도 인기가 없고 계속 지지율은 떨어지는 게 여론조사에서 크게 반응이 안 되더라도 실제 바닥 민심은 완전히 이제 끝났어요. 국내힘은. 이번 총선에서 지면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주류를 장악합니다. 이념 타령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안 먹혀요. 22일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습니다.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 끝나요. 이재명에게 신원 보증받아 이번 국회에 간첩이 입성한다. 간첩 타령, 종북 타령. 그래서 기자들도 한동훈의 이재명 메시지에 지쳐간다고 이재명만 까냐 얘는 아직도 이재명 깜빡 넣는 거 실패해서 능력 없다는 거 보이는데 메시지의 확장성도 없고 울림이 없어요. 얘가 인터뷰하는 거 보면 이재명 빼면 말을 못하는 바본데 제가 보여드린 이 SNS 문재인의 환하게 피어 장엄하게 지는 봄의 목련 요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라고 한동훈을 사퇴시키라는 지령이라고 제가 해석을 하는데 또 다른 옵션도 있어요. 이게 전두환 노태우가 합을 맞춘 쇼를 했던 6.29 선언이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얘들이 그냥 쇼를 하면서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도 싶고 왜냐면 이런 비슷한 짓을 예전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4.13 호원 조치가 참았던 국내 분노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6월 항쟁 1987 영화 보신 분들 아시죠? 국내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자 노태우 후보는 6월 29일 날 시국 수습을 위해서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이 되게 되죠. 노태우가
직선제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에게 건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6.29 선언에서 노태우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해요. 김대중 사면 복권하고 또 시국 사범들 석방하고 또 대통령 선거법 개정하고 국민 기본권 신장하고 8개 항을 제시를 했는데 요거를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막 센 척하면서 전두환한테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당대표 등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센 척하고. 6.4 11기 하나회 동기 아닙니까 둘이. 완전 친구 아니에요. 쟤들끼리 권력도 물려주려고 쇼를 한 건데 세게 막 노태우가 6.29 선언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전두환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노태우의 결기에 자기가 무릎을 꿇은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특별 담화로 6.29 선언을 수용하겠다고. 그러면서 노태우가 와 대단하다고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 시즌2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퇴를 안 하고 사퇴까지 몰리면서도 한동훈이 끝까지 윤석열과 대적하고 자기 소신대로 국내힘을 이끌고 가겠다고 하다가 윤석열만 국내힘에서 탈당하면서 한동훈이 톡 막 어깨에 뽕 들어가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6.29 선언이랑 이런 쇼가 노태우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전두환이 직선제를 먼저 결심한 다음에 노태우로 하여금 이거 네가 건의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척 하는 걸로 하자.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였죠. 노태우 세고 민주주의를 좀 지키는 군부 독재 하나회 출신이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네. 이미지 메이킹을 해준 거죠.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은 한패인데 진짜로 얘네들이 싸우는 건가? 그렇다면은 저 문재인의 목련 메시지는 한동훈을 사퇴시키라는 메시지이거나 아니면은 얘네들이 합을 맞춘 쇼, 한동훈한테 힘 실어주기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제 의심이 무게가 있어 보여요. 목련이란 게 한동훈이 수차례 언급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성 차원에서는 문재인의 한동훈 사퇴 지시, 지령이라고 저는 강하게 보고 있어요.